제10장 청나라를 향한 방랑자의 여정. 내가 천국을 향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 나는 넌지시 안진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속으로만이라도 하직하는 정을 표현하려고 안진사 댁 사랑에 갔다가 참빗장수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언어 동작이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하여 인사를 청한즉 그는 전라도 남원 귓골 사는 김형진이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안동 김씨요. 나이는 나보다 8, 9세 위였다. 나는 참빗을 사겠노라고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의 인물을 떠보았다. 과연 그는 보통 참빗장수가 아니요. 안진사가 당시의 대문장, 대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보러 일부러 떠나온 것이라고 한다. 인격이 그리 뛰어나거나 학식이 아주 깊고 철저한 인물은 못되나 시국에 대해서는 불평을 품고 있어서 무슨 일이나 해보자는 결심은 있어 보였다. 이튿날 그를 데리고 고 선생을 찾아 선생에게 인물 감정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그가 비록 어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인물은 못되나 남을 도와서 일할 만한 소질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셨다. 이에 나는 김씨를 내 길동무 삼기로 하고 집에서 먹이던 말 한 피를 팔아 여비를 만들어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보고 만주 동삼성을 돌아서 북경으로 가기로 하였다. 평양까지는 예사대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나도 김형진 모양으로 참빗장수와 행상을 하기로 하고 참빗과 붓, 먹과 기타 산읍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서 둘이서 한 짐씩 걸머졌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서 을밀대와 모란봉을 잠시 구경하고 강동, 양덕, 맹산을 거쳐 함경도로 넘어서서 고원, 정평을 지나 함흥가명에 도착하였다. 강동 어느 장거리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70 늙은이 주정뱅이한테 까닭 모를 매를 얻어맞고 한신이 회음에서 어떤 젊은 놈에게 봉변당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우문 일이 있었다. 고원 함관령에서 조선 이태조가 말가를 쳐 물리친 승전비를 보았고 함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는 남대천 나무다리와 4가지 큰 것 중에 하나라는 장승을 보았다. 이 장승은 큰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긴 것인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얼굴에는 주홍칠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매우 위엄이 있었다. 장승은 2개씩 남대천 다리 머리에 갈라 서 있었다. 옛날의 장승은 큰 길목에는 어디나 서 있었으나 함흥의 장승이 그중 가장 크기로 유명하여서 경주의 인경, 조선시대 통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치는 종, 과은진의 돌미륵과 연산의 쇠가마와 함께 사대물이라고 꼽히던 것이었다. 함흥의 낭밀루는 이태조가 세운 것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흥원, 신포에서는 명태잡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튼튼한 아낙네가 광주리에 꽃게 한 마리를 담아서 힘껏 이고 가는데 개의 다리가 모두 내 팔뚝보다도 굵은 것을 보고 놀랐다. 함경도에 들어서서 가장 감복한 것은 교육제도가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발달된 것이었다. 아무리 초가집만 있는 가난한 동네에도 서재, 조선시대 글을 가르치던 곳과 도청, 마을 사람들의 모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집은 기와집이었다. 흥원지경 어느 서재에는 선생이 3사람이 있어 학과를 고등, 중등, 초등으로 나눠서 각각 한 반씩 담당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서당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서당 대청 좌우에는 북과 종을 달고 북을 치면 글 읽기를 시작하고 종을 치면 쉬었다. 더구나 북청은 함경도 중에서도 그를 숭상하는 고을이어서 내가 그곳을 지날 때에도 살아있는 진사가 30여 명이요. 대과에 급제한 조관이 7이나 있었다. 과연 문양이라고 나는 크게 탄복하였다. 도청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공용으로 쓰는 집이다. 여염집, 보통 백성의 살림집보다 크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다. 사람들은 밤이면 여기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도 하고 새끼꼬기, 집신 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놀기도 하고 또 동네 안에 네 집에나 손님이 오면 집에서는 식사만 대접하고 잠은 도청에서 자게 하니 이를테면 공동사랑이요, 여관이요, 공회당이다. 만일 돈 없는 나그네가 오면 도청 예산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모두 본받을 미풍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단천 마을령을 넘어서 갑산읍에 도착한 것이 을미년 1895년 7월이었다. 여기 와서 놀란 것은 기와를 인 관청을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지붕에 풀이 무성하여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 터와 같았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은 지붕을 덮은 봇껍질, 자작나무 껍질을 흙덩이로 눌러놓으면 거기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리 악수, 물이 퍼붓듯이 쏟아지는 비가 퍼부어도 흙이 씻기지 아니한다고 한다. 봇껍질은 희고 빤빤하고 단단하여서 기와보다도 오래간다 하며 사람이 죽어 봇껍질로 싸서 묻으면 1만 년이 가도 해골이 흩어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해산진에 이르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를 바라보는 곳이라 건너편 중국 사람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는 압록강도 걸어서 건널 만하였다. 해산진에 있는 제천당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 되는 백두산 밑에 있어 예로부터 나라에서 제관을 보내어 하늘과 백두산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 주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6월 설 색산백 두 이윤 무만고 유성수압록 이흉용. 눈 쌓인 6월의 백두산에 운무가 감돌고 만고에 끊이지 않고 흐르는 압록강이 용솟음친다. 우리는 백두산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서대령을 넘어 삼주, 장진, 후창을 거쳐 자성의 중강진을 건너서 중국 땅인 마을산에 다다랐다. 지나온 길은 아주 뛰어나서 견줄 데가 없는 험산줄령이었고 어떤 곳은 7, 80리나 무인지경도 있어서 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산은 심히 험하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수풀이 깊어서 지척을 분별치 못할 때가 많았다. 나무는 하나를 벤 그루터기,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 위에 7, 8명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만한 것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내가 본 것 중에도 통나무로 곡식 넣는 통을 파느라고 장정 하나가 그 통 속에 들어서서 도끼질을 하는 것이 있었다. 장관인 것은 이 산봉우리에 섰던 나무가 쓰러져서 저 산봉우리에 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리 삼아서 건너간 일이었다. 이 지역은 인심이 대단히 순우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여서 나그네가 오면 극히 반가워하여 얼마든지 묵게 한 뒤에 보냈다. 곡식은 대개 귀밀과 감자여 산의 개천에는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많이 나는데 대단히 맛이 좋았다. 옷감으로 짐승의 가죽을 쓰는 것이 퍽이나 원시적이었다. 삼수 읍내에는 민가가 겨우 30호밖에 없었다. 마을산에서 서북으로 노인치라는 영을 넘고 또 넘어 서대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백리에 두어 사람 정도 우리 동포를 만났는데 대부분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더러 백두산 가는 것이 향마적 때문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므로 우리는 유감이나마 백두산 참배를 중지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만주 구경이나 하리라 하고 통하로 갔다. 통하는 압록강 연변의 다른 현성과 마찬가지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사와 성로의 석가래가 아직도 흰빛을 잃지 않았다. 성내의 인가가 모두 500호라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집도 하나 있었다. 남자는 변발을 하여서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현청의 통역사로 있다는데 그의 처자들은 우리의 옷을 입고 있었다. 거기서 심리쯤 가서 심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 하기로 찾아갔더니 정신없이 아편만 먹는 사람이었다. 만주로 돌아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호통사, 중국어 통역사였다. 몇 마디 중국어를 배워가지고는 불쌍한 동포의 등을 긁어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가보년 1895년 난리를 피하여 생소한 이 땅에 건너와서 중국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내버린 험한 산골을 택하여 화전을 일구어서 조나 강냉이를 지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호통사, 중국어 통역사라는 놈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무리한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동포의 전곡을 빼앗고 혹은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를 가노라니 중국인의 집에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기에 이웃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역시 호통사의 농간으로 그 부모의 빚값으로 중국인의 집에 끌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관전, 임강, 환인, 어디를 가도 호통사의 폐해는 마찬가지였다.
어디나 토지는 비옥하여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0사람이 먹을 만하였다. 오직 귀한 것은 소금이어서 이것은 의주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와 사람의 등으로 저어 나르는 것이라 한다. 동포들의 인심은 참으로 순우하여 본국 사람이 오면 남쪽 지방에서 여행자가 왔다 하여 혈속과 같이 반가워하고 집집이 다투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남녀노소가 모여와서 본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대부분이 청일전쟁 때 피난 간 사람들이지만 간혹 본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 온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는 밀란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호걸도 있고 공금을 사사로이 쓴 관속도 있었다. 집안, 만주의 지명의 관계 토항비는 아직 몰랐던 때라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거니와 관전의 임경업 장군의 비각을 본 것이 기뻤다. 삼국 충신 임경업 집이 조선의 충신 임경업의 비라고 비면에 새겨 있는데 이 지방 중국 사람들은 병이 나면 이 비각에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이 지방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김희연이란 사람이 청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반항할 의병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희연은 벽동 사람으로서 기운이 있고 글도 잘하여 심양자사에게 말 한 필과 삼국지 한 지를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장령, 군대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 인물이 참으로 지사,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뜻이 있는 사람인가, 협작군인가 아닌가를 염탐하기 위하여 김영진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는 다른 길로 수소문을 하면서 따라가기로 하였다. 하루는 압록강을 거의 100리나 떨어진 길 가운데에서 궁둥이에 관인을 찍은 말을 타고 오는 젊은 청국 장교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머리에 쓴 말하기 청국 군인의 모자에는 옥로가 빛나고 붉은 솔이 너풀거렸다. 나는 덮어놓고 그의 말머리를 잡았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나는 중국말을 몰랐으므로 내가 여행하는 취지를 적은 글을 만들어서 품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장교에게 내어 보였다. 그는 내가 주는 글을 받아 읽더니 다 읽기도 전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내가 놀라서 그가 우는 까닭을 물으니 그는 내 글 중에 외적과는 더불어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로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다시 나를 잡고 울었다. 내가 필담을 하기 위해 필통을 꺼냈더니 그가 먼저 붓을 들어 외가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냐고 도리어 내게 묻는다. 나는 일본이 임진년 1592년으로부터 세세에 걸쳐 원수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외가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다고 쓰고 다음에 그대야말로 무슨 연유로 내 글을 보고 이토록 통곡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듣건대 그는 작년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장수 서옥생의 아들로서 강계 관찰사에게 그 부친의 시체를 찾아주기를 청하였던 바. 찾았다 하기로 가본즉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시체가 아니므로 헛걸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나는 평양 보통문 밖에 서옥생이 전사한 곳이라는 목패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그의 집은 금주여 집에는 1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옥생이 그 중에서 1000명을 데리고 출정하여서 전멸하였고 지금 집에는 500명이 남아있다 하였다. 제사는 넉넉하고 자기의 나이는 30살이요. 아내는 몇 살이며 아들이 몇, 딸이 몇이라고 자세히 가르쳐준 뒤에 내 나이를 물어. 내가 그보다 연하인 것을 알고는 그는 나를 아우라고 부를 터이니 그를 형이라고 부르라 하여 피차에 형제의 의를 맺기로 청하고 서로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 함께 살면서 시기를 기다리자 하여 나더러 그와 같이 금주로 가기를 청하고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내 등에 진 짐을 벗겨 말에 달아매고 나를 붙들어 말 한 장에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뒤를 따랐다. 나는 얼마를 가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기회는 썩 좋은 기회였다. 내가 원래 이 길을 떠난 것은 중국의 인사들과 교의를 맺자는 것이었으니 이제 서씨와 같은 명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소원, 본디 바라던 바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영진에게 알릴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만일 김영진만 같이 있었던들 나는 이때에 서씨를 따라갔을 것이다. 나는 근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또 서울 형편도 못 들었으니 이 길로 본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나라 일이 되어가는 상황도 알아본 뒤에 금주로 형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 결연하게 그와 서로 작별하였다.